생명의 이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평화생명TV RR평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조충희 선생님이 축산 전문가시기 때문에 가축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북녘사회 애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남한에서는 애견이라는 말보다 반려견이라는 말에 많이 씁니다. 이북에서도 반려견이라고 사용을 합니까? 북에서는 이제 반려견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애완견이라고는 까진 쓰시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려견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북에서 개들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남에서는 유행하는 또 품종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북쪽에서 개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군견, 사냥견, 일반 식견, 집 경비도 이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제 식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경비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완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으로 분류되는데 이제 풍산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세퍼트, 저우먼, 영국의 부르더구, 이런 그 품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풍산개를 많이 키우고 있고, 풍산개를 국견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 사회에서 대표적인 개 그러면 진돗개를 이야기하는데요. 북쪽은 풍산개 역시 풍산개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북쪽 사람들도 한국의 진돗개만큼 어쩌면 그 이상 대외적으로도 이제 많이 자랑을 하는 그런 이제 터전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풍산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과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 북측이 풍산개 한 쌍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이정표로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물로 이제 주고받을 만큼 풍산개가 이제 귀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선중앙 TV에서 방영된 이제 그 기록 편지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국견 풍산개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이제 있는데 이게 동영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지고 친숙해진 조선 고유의 도종개, 조선의 국견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은 넓고 둥글둥글하며 주둥이는 짧고 뭉퉁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관리공들의 얘기를 들으며 풍산개의 눈을 유심히 관찰해보니 유달리 정기가 있는 눈동자는 검은 회색이었고 또 코끝은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짧고 굵은 목에 탄탄한 근육은 매우 발달돼 있습니다. 다부진 몸통, 버그러진 넓은 가슴, 등에 찰싹 올라붙은 배, 우로 힘있게 말아올린 꼬리, 정말 활동하기 편리하게 생긴 풍산개였습니다. 풍산개는 주인한테 절대적인 복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축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풍산개의 원형이 형성된 게 한 1500년 전이라고 이제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풍산개가 한반도의 모습을 드러낸 건 고조선 무렵인데 현재와 같은 체벌을 갖추게 된 건 이제 고구려 시대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에 그려진 그 고구려의 거분 벽화에도 풍산개의 모습이 등장한다니까 풍산개가 얼마나 그 오래전부터 또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사랑을 받는 품종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풍산개가 그렇게 체격이 큰 개는 아니죠. 그런데 아주 그 용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적수 앞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뭐 이를테면 호랑이하고도 맞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풍산개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과 뭐 동고 동락해 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풍산개가 그 일제 강점기에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일제가 한반도 토종견으로 군복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 군복인데 그 개 털 가죽 있지 않습니까? 털 가죽을 이용해서 겨울용 군복을 생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터전견들이 도살이 됐다고 합니다. 일제 시기에 광견병이 한번 굉장히 크게 돌았는데 광견병을 사전 위반한 다음 명분으로 터전견을 이제 대량 예. 학살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에서 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제 강점기 그 터전개들이 대량으로 그런 그 멀살이 되는 속에서도 영맹함을 보여준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30년대 후반인가 북쪽의 어느 지역에 조수시 공사를 하는데 일본 놈들이 이때 감독들이 부당한 대우를 이제 반발해서 노동자들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세포트를 이제 2마리를 풀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풍산깨를 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군견 세포트하고 풍산깨하고 이제 붙었는데 노동자들이 키우던 풍산깨 2마리가 체격은 작지만 그 큰 세포트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당당하게 맞서 싸웠는데 결국은 일본인들이 그 사육하던 개 1마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죽사하고 또 그 1마리는 엄청난 이제 상처를 입고 뭐 나중에 이제 다 죽여버렸다고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 풍산개가 시력하고 청력도 굉장히 우수해서 그 경비견이나 뭐 사냥개로도 적합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이남에 진돗개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풍산개가 좀 이제 약간 좀 동글동글한 이제 그런 얼굴과 짧고 근육이 발달됐어요. 목 근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외모가 이제 굉장히 좀 이상적이어서 사냥도 많이 하고 경비도 굉장히 잘 쏘고 이제 주인도 잘 따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돗개하고 많이 닮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북녘 사회에서는 이 풍산개를 너무 사랑해서 아마 우수한 풍산개 품평회도 하고 있다는데 그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사진이 그 양강도 풍산 지역에서 이제 그 진행되는 풍산개 전시회고 또 다른 사진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진행하는 풍산개 품평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풍산개를 기르는 주인들이 대거 참가해서 자기가 키우는 이제 풍산개를 뽐냈다고 해요. 품평회에 참가한 견주들 가운데서 우수한 그 풍산개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원형을 보존하는 이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그 풍산에서 진행된 건 풍산개의 고향이 풍산이기 때문이고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진행된 건 그 북쪽의 그 농업연구원 산하의 축산학연구소가 사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원 축산학연구소에 개를 이제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리원에 있어서 사리원에서 이제 그 풍산개 품평회를 했는데 축산연구소의 그 전문가들이 다 이제 심사위원으로 딱 나와가지고 품평회에 참가할 수 있는가 이게 등록심사 진행되고 예비심사를 해요. 예비심사하고 기본심사하고 최종심사 있어요. 4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하는데 외모, 그다음에 혈통이 이제 정확하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 기질, 말 잘 듣냐 안 듣냐 뭐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해서 암컷하고 수컷을 갈라서 등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암컷의 1등, 2등, 3등, 수컷의 1등, 2등, 3등 이렇게 이제 각각 선정해서 상도 주고 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널리 소개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 그 풍평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강아지 좋아하세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평회가 있나요?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뭐 개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어쨌든 이제 그 이북에서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네. 북쪽 사회를 이제 이루고 있는 사상이 주체 사상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이 사람을 이제 위하는. 네. 위하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거기 때문에 애완견으로 이제 사랑은 해주지만 반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는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그냥 부르고요. 사실 북쪽에서 풍산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이제 높아지면서 뭐
순정이 아닌 헌혈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만 해도 풍산계 보화 중식을 위해서 풍산계의 고향으로 불리는 이제 풍산, 지금은 한경남도 김형공군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광덕리가 풍산계 천연기념물 보호구라고 지정됐고 네. 풍산계 연구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풍산계 연구소의 책임자 억진영 서장입니다. 그 외형은 남역사에서 최고로 치는 진돗개와 크게 다른 것 그쵸, 같지는 예. 않은데 진돗개, 풍산개 서로 좀 남과 북을 대표하는 이 견종들이 좀 다르게 분류된다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네요. 진돗개와 풍산개 사이에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의 특징이 이제 비교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전문가들 속에서 특징을 구태여 이야기한다면 출신이 달라요. 진돗개는 전라남도 진도군이 원산지인데 네, 그렇죠. 그 역삼각형의 머리에 곱게선 이제 귀가 이제 바짝하게 선 게 예. 특징이고 턱이 이제 굉장히 튼튼하고 야무져요. 전체적인 인상은 온순하면서도 좀 예민한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색상은 이제 흰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습니다. 반면에 풍산개는 이제 풍산 지역이 원산인데 비교적 눈이 좀 작고 목이 좀 굵고 짧아요. 귀가 이제 거추서지 않고 살짝 옆으로 이제 선 귀가 특징이고 색상은 이제 흰색, 황색, 황백색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없어요. 진돗개, 풍산개 다 이제 주인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이제 뛰어난 뛰어나죠. 거로 네. 이제 알려 있고 특히 이제 진돗개의 경우는 이제 처음 만난 주인을 잊지 못해서 그 새 주인한테 가면 다시 이제 첫 주인한테 돌아오는 그런 정도로 충성심이 이제 주인에 대한 애착이 강한 강하고, 거로 네. 있고 풍산개는 진짜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뭐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견종이고 진돗개도 또 산속에서 맹수, 멧돼지 이런 거 만나도 겁을 먹지 않고 덤벼드는 거로 이제 알려져 있어 가지고 두 견종 다 사냥견으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와 풍산개의 특징의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개 품종이어서인지 특징이 이제 비슷하다. 진돗개, 풍산개 둘 다 멋있다. 이제 뭐 진돗개랑 풍산개 특징 중에 뭐 충성심과 용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축 이야기할 때는 전문적인 설명이 빛이 나는 우리 네. 축산 전문가 조충희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설명만으로도 차이가- 진돗개와 풍산개가 이렇게 좀 모양도 다르구나 그걸 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풍산개를 중심으로 해서 북녘사회 애견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그 이남에서는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는 유기견 문제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북한에도 유기견이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에는 유기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죠? 있을 수가 없죠. 개고기를 이제 섭취하는 문화가 옛날 이제 고기 시기 때 쭉 이어져 있고 해마다 7, 8월이면 개고기 열이 경연을 할 정도로 단고기라고 부르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될 수가 없죠. 예,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기견이 없다. 유기견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축 이야기 세 번째 중에서 애견 문화를 다루면서 역사가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풍산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에 남녘, 북녘 다 진돗개, 풍산개 다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듯이 이런 한반도의 명물이라는 견지에서 우리가 꼭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지식이 되고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평화생명TV의 RR평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